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월 21일 오전 9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보고 모든 언론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6년 동안 5년 반 동안 고고TV는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앵벌이 유튜브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는 재기가 불가능하고 보수는 선거에서 항상 참패할 것이다.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행태인데요. 이거는 시대적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법 난입, 민주당과 좌파들은 폭도라고 매명을 하면서 공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과 안철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님, 고고TV에게 간혹 가다가 후원을 하시는 김영민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 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초심이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정광훈이 일타입니다. 일타. 정광훈과 또 신의 한수, 신의 시계, 선동과 그리고 자칭 박사 변호사라는 고성구, 이봉규, 배성희 그런 놈들이 선동을 한 결과 이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또 한 번 보수를 죽일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국힘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추월하고 또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비등하게 가는 것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를 위해서 서부지법, 한남동 또 헌재에서 모이는 이 세력들은 정치에서 악영향만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또 조중동까지 이게 폭동, 극우라 그러죠. 대한민국 극우 없습니다. 뭐가 침투가 됐냐 하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부지법 난입한 이 얼치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물리치자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건 폭력 맞습니다.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 중심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좌파 이념과 어느 우파 이념이 선동을 하면서 돈 보내달라 그럽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한 짓일 뿐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자유우파도 아니고 그냥 꼴통들입니다. 돈 벌기 위한 꼴통들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동아가 조선동아 중앙이 기사를 뽑아내기를 2030 우파도 있다. 2030 젊은 우파도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악성입니다. 그 탄핵 시위 때 또 계엄 시위 때 2030 여성들이 많이 나왔죠. 소녀시대의 다만세, 다시 맞는 세계를 부르면서 자발적으로 나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때 2030 남자애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2030 남자나 2030 여자나 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2030 남자애들이 일부가 좌판을 두드리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돈 벌기 위해 하고 자기의 상실감, 좌절감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이번에 윤석열을 옹이한다는 미명하에서 돈벌이 앞장서면서 폭력을 휘둘른 것입니다. 그들한테 후원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게 현 세태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모이는 2030들은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놀이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건데 이거랑 현격한 차이를 둬야 됩니다. 굉장히 질이 나쁘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50, 60, 70의 태극기 무대에 의지했는데 젊은이들이 갑자기 이재명이 싫다?
우리의 상실감을 보전하자고 이번에 일으킨 이 폭력은 이건 두고두고 보수의 악성 종양으로 남을 겁니다. 이건 그냥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거기에 이념도 아니야. 거기에 선동적인 자양분을 제공한 것들이 바로 정광훈이, 이봉규, 또 고성구, 배성희, 신혜식, 뭐 성창경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들은 그들을 본받아 저 유튜브를 진행하고 선동을 하고 거짓을 날포하고 아주 악성적이고 험악한 말을 뱉으면은 돈이 벌려지는구나. 그래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평가절하를 합니다. 지금 어제 오늘 새벽에 트럼프 2기가 출범했잖아요. 미국의 한강기는 지금부터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 미국 관세주의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 신경 좀 써라, 이놈의 자식들아. 여성들이 그냥 여의도에 불어가지고 다만세를 부르면서 유쾌하게 리듬을 타면서 말이지 시위 문화를 형성했다고 너희들 이놈아 어떻게 가서 깨부시냐? 깨부시는 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창문 깨고 PC를 갖다가 부신 게 그게 대단한 영웅감을 느끼느냐? 이런 애들은 다 구속해야 됩니다. 다 구속해야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일타로 구속할 놈이 정광훈입니다. 그놈은 대한민국의 종량입니다. 종량. 독버섯이고 암입니다. 그놈은. 물론 김어준도 구속해야 되겠죠. 근데 김어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가 또 이준석, 유승민, 한동훈 같은 애들이 공통점이 있죠. 50, 60, 70에 점령당한 유튜버들. 그들이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렇죠? 그 자칭 우파 앵벌이 유튜브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유승민이 첫 번째고, 이준석이 두 번째고, 한동훈이 세 번째죠. 물론, 안철수도 대단한 피해자죠. 근데 왜 제가 안철수는 극우라고 말하지 말라, 극우라고 그들을 폄훼하지 말라 하느냐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은 항상 중수층을 얘기하죠. 중도, 수도권, 젊은이. 그죠? 여기서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30 남자들이 보수화되는 경향, 특히 이재명의 집권이 두려움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죠. 그런 합리적이고 폭력을 소반하지 않고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은 그런 젊은 층만 원한다? 요새 젊은이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걔는 뉴스 엔진이라는 유튜버 거기서 한동훈을 엄청 빨더라고요. 한동훈 찌꺼기들이 계속 출연해가지고 한동훈이가 대통령감이고 한동훈 왜 없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지금 한동훈과 한동훈 걔들이 말하는 게 개혁 중도를 외칩니다. 중도 보수가 아니라 개혁 중도를 외칩니다. 윤석열과 차별하겠다는 거죠. 보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물론 좌파도 그렇죠. 이 처절한 폭력과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준석께는 말할 것도 없고 성상납까지 걸렸고 그 다음에 유튜브들의 공격이고 결국은 당을 지가 나갔고 그러니까 세 명의 공통점은 유튜브에서 지독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거죠. 유승민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은 점점 극우화가 된다. 극우화가 된다. 윤석열 버티게 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시위대에 선을 그어라. 윤상현과 김민재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윤상현은 정광훈 찾아가면서 90도 인사로 충성을 맹세하니 정광훈이가 아이고야 대통령감이네 그랬고 김민재는 백골단이라는 백골 공주의 그 화려한 별명을 얻었고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윤상현이나 김민재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은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정치의 실종이죠. 모든 정치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폭력 상태를 주도한 2030, 5060, 70까지 그 유튜버들을 공격할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대도 썩을 만큼 썩었어. 근데 그들은 거짓 선동과 흑색 선전과 희한한 내피셜로 공격을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언론에 맹폭을 만든 거예요. 이걸 극우라고 명명하기 시작하면은 이들은 오히려 극우이길 원해요. 극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이런 짓을 하면서 돈을 벌 수뿐이 없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슈퍼챗을 끊어야 된다. 법적으로 끊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거 저 찬성입니다. 고고TV가 슈퍼챗 같은 거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거를 갖다가 몇 명 안 보지만은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너무 다 무식한 놈들이 많습니다. 댓글 달리는 애들이.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댓글 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슈퍼챗을 놓고 자기 가산을 탕제하면서 반대하고 시위하고 댓글 달고 그러는 것을 보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보수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극우로 매김하는 순간 모든 보수가 극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극우가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아픔이죠. 이들이 왜 이런 폭력까지 통발하고 돈을 목적으로 막 가서 생방송하면서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돈 보내달라고 돈 들어왔어요. 그러겠습니까? 이건 시대적 아픔입니다.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이걸 포용해야 돼요. 이런 걸 양비론이나 비겁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행히 안철수가 극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시대적 아픔이나 정치적 아픔을 포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걸 갖다가 단순한 논리로 법치의 파괴라든가 무력의 시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폭도라 그래서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 정치는 더 양극단이 됩니다. 그들이 갈 데가 없어집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계속 그러죠. 정광훈 그 새끼는 사탄도보다는 못한 쓰레기라고. 또 앵벌이 우파 유튜브들이 돈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돈이란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놈들이라고. 어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오늘은 윤석열 탄핵의 반대를 외치고. 그런데 이 문제가 국힘의 권영세가 지금 대표가 얘네들한테 설 선물을 또 돌렸대요. 이래가지고 보수는 망하죠. 설 선물까지 왜 돌립니까? 보수를 결집시켜주고 보수의 지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들이 중심에 서는 국힘은 제기가 안 됩니다. 윤석열이 유튜버 세력에 의지해가지고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는 걸 모르고 권영사나 그 국힘 대표단이 얘 누구한테 보냈어? 신의 찬수, 신의 시기,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TV, 공병호, 고성국 TV, 고성국, 배성희 변호사, 배성희 얘네한테 설 선물을 갖다가 보냈답니다. 그리고 신남성연대 배인규라는 애는 폭력을 선동하면서 15시간 동안은 서부지법에 있었다는데 이들을 전이들하고 홍위병으로 해가지고 선거나 보수 결집을 위한다면은 국힘은 가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똥오줌을 못 가려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국힘이 갈 곳을 잃었어요. 이들 지지세뿐이 안 남았습니다. 요새 여론조사가 국힘이 민주당을 추월하고 정권 교체, 정권 연장률이 좀 높아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식 지성인이라는 또 개혁 보수가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이 저거 꼴통이다, 극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는. 곧 대선이 일어납니다. 극우가 없어요. 이들은 그런 꼴통일 뿐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은 크지가 않습니다. TKS도 일반 보수들이 이들을 갖다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죠?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그 이야기, 히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김어준이 같은 애
민주당의 최고 총수는 누구예요? 김어중이가 총수라 그러죠? 김어준입니다. 그놈이 내놓는 흑색선질이나 뇌피셜이나 거짓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번에 말씀드리죠. 이현주, 또, 누구야, 그놈들. 세 명 있어요. 이현주, 안기령, 또, 권익위원장 하는 놈은 누구죠? 전현희. 그런 애들이 가서 김어준이가 차렷 경례하니까 3번, 4번, 5번을 갖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놈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이 달려가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달려가는 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그 정도도 못해요. 우파 보수들은 다 늙은 정치인들만 데려놓고 걔들 씻고 그러고 우파도 아닙니다. 앵벌이 보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보수를 결집시키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선전과 선동을 양진위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악랄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쟤네들은 좌파 애들은 뇌피셜이라도 흑색선전을 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데 이쪽은 황당무계하게 이번에 폭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막대하게 올린다고 모든 언론이 지금 질타합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안 나왔나? 동아, 중앙, 중도신문이 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문제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폭력을 자행하면서 후원금을 요구한 이 사태가 누가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 보겠습니까? 너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끊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중앙일보 사설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극렬 유튜버와 무책임 정치인 서부지법 사태가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불렀다. 맞죠? 이 첫 번째 원인은 이 극렬 유튜버들, 앵벌이 유튜버들, 꼴통 유튜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우파입니다. 우파라고 할 수도. 그리고 문제는 서부지법이 너무 찝찝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법대로 하라. 공수처라는 수사 능력도 없고 직권남용으로 내란 철수하겠다?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시켜있고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을 찾아가 6시간 동안 강제 구인을 갖다가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사 안 받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구속 상태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자꾸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변호인의 접견금지랍니다. 접견금지. 가족도 못 간답니다. 김건희가 우리는 마귀 할멈 형태로 흰머리와 삐쩍말른 형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좌파 애들은 김건희도 접근 금지를 시켰답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만의 사냥에 들어가므로 호소할 데가 없는 돈벌이 유튜버들과 돈벌이 청년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남자를 중심으로 2030을 좀. 그들은 거기서 존재감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대적인 비극이요.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엄청나게 맹폭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부추기는 소리를 해요. 법원 나니까 시위에는 절반이 2030인데 젊은 남자들이 중심이었다. 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2030이 청년 우파였다. 이들이 폭력을 독만했죠. 그러니까 극우라고 명명이 되죠. 그걸 탁 받아가지고 유승민이나 한동훈 찌꺼기들이나 이준석이가 극우다. 그렇게 공격하면은 이들이 분노는 어디로 갑니까? 돈 벌어서 우리 구속되니까 겁나? 그만할래? 그러겠습니까? 또 독버스 같이 튀어나옵니다. 놔두면 됩니다. 사회가 정화하고 또 언론이 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다행히도 극우라는 프레임을 이 꼬맹이들한테 던지지 않은 것은 잘 알았다고 봅니다. 이런 아픔도 갖고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지 자기들이 유튜브에 공격받고 앵벌이 유튜브에 공격받았다는 50, 60, 70, 80을 중심으로 한 앵벌이 유튜브에 공격받은 유승민,
한동훈, 이준석의 악질적인 극우 프레임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픕니다. 처참합니다. 참담합니다. 그걸 안고 가는 것이 지도자예요. 이게 뭐 광주 사태예요? 예? 백주 대낮에 사람을 사살하고 군경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탄핵 과정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